제가 준비한 세 번째 한랭킹은 황제 조사 논란, 위기의 공수처입니다. 김준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본인의 관용차에 태워 공수처까지 에스코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7일이죠. 오후 3시 50분쯤 서울 과천청사 인근 골목길입니다. BMW 차량에서 내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옆에 멈춰선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에 급히 옮겨 탑니다. 그리고 골목을 빠져나가는데요. 지금 옮겨 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고 계신 거고요. 이성윤 지검장을 태운 차량은 청사까지 3분가량 이동합니다. 이어 오후 5시 10분 같은 차가 같은 장소로 돌아와 이성윤 지검장을 차량에서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이 타고 온 BMW 차량으로 옮겨 타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이 조금 전 내린 검정색 차량의 번호를 보니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였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처음 타고 온 BMW 차량으로 옮겨 탄 뒤에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와 4분 간격을 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유지아 변호사님, 네. 저 모습을 보고 핵심 피의자를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이동하는 게 과연 옳으냐? 네. 그러다 보니 출입 기록도 남지 않고 결국 황제 조사가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그 김진욱 공수처장이 한 저와 같은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공수처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과 공정성을 모두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행위라고 보는데요. 먼저 공수처라는 조직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라는 게 이제 검찰권이 너무 강하다고 해서 그 견제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직 아니겠습니까? 예. 이 공수처법을 보면은 공수처 수사의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대통령부터 시작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등 굉장히 그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 특히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 판사들은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막강한 권력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라는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투명성, 공수처가 하는 행정행위의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투명성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모든 수사를 다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적어도 공수처가 하는 모든 일련의 일들이 어디엔가에는 기록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공수처장이 이제 이성윤 지검장을 관용차로 이제 들인 것, 그 예우는 변론으로 하고 그 외에도 이 관용차로 이제 청사를 들어오면 출입 기록이라든가 방문 기록이 전혀 남지 않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그거가 문제고 또 들어와서도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남기질 않았어요. 이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그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반드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남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공수처장의 얘기는 뭐냐면 피의자 신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면담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면담인데 진술거부권 고지를 하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를 합니까?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고 이것이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하느냐면 예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팔짱을 끼고 이제 그 수사관들은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사진이 굉장히 보도돼서 굉장히 국민들이 이제 분노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금 그 장면을 좀 떠올리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자면 나중에 설사 공수처 혹은 검찰에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어떠한 처분, 그것이 불기소 처분이든 기소 처분이든 그것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그래 봤을 때 지금 이번에 이제 김준욱 공수처장이 관용차로 이성윤 지검장을 청사 안으로 이제 데리고 오고 또 그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이제 면담을 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공수처의 이제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평론가님, 변호사님께서 아주 강하게 비판해 주셨는데 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한 게 일단 참여연대에서는 공수처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 그리고 또 한 변호사 단체는 직권남용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공수처장을 대검에 고발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공수처의 입장은 무엇인가? 왜 저런 행위를 했는가? 그러니까 이게
보안 차원에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냈어요. 네. 김진욱 처장이. 근데 이것을 이제 이 직권 남용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해석을 하면 여기서 보안 유지가 필요했다는 것은 몰래 만나야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왜 몰래 만나야 했는가?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법조단체는 대체로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죠. 고발까지 했는데 참여연대를 또 생각해 보시자고요. 공수처의 필요성을 적극 지지하던 진보단체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입장에서까지 이건 부적절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은 이게 이 어떤 정치 성향을 떠나서 공수처장이 부적절하게 피의자를 만난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깔끔한 해명이 나와줄 수 있으면 아 저런 이유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제 하나의 여론이나 해석이 생겨야 되는데 예. 아직 그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는 해명이 궁색한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지금 최영일 평론가께서 해명이 궁색하다 했는데 과연 공수처는 어떤 해명을 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수처에서 요구한 절차와 방법을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은 김진욱 공수처장은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공정성 논란에 더 유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도훈 의원님 네, 네. 조금 전 최영일 평론가도 지적했지만 보안 때문이라는 걸 알겠는데 과연 어떤 보안을 지키려고 했던 거냐 이런 의문이 계속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성윤 지금 검사장이 피의자인데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하니까 공수처가 피의자를 불러서 뭐 수사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게 왜 보안이 돼야 되죠? 당연히 이거는 어차피 조사해야 되는 거고 알려줘야 되는 건데 이 사건은 어떤 무슨 법무부 출입 규정이라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공수처라는 그 조직의 존재 이유 그리고 그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금 과연 이 직에 합당한가 이런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보안으로 하고 뭔가 피의자를 보호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게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검찰개혁 하자는 거고 그래서 공수처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취지와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이 아까 무슨 뭐 황제 면담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공수처법에 보면은 22조의 정치적 중립, 직무상의 독립 규정이 있습니다. 검사가 물론 정치인은 아니지만 지금 공수처법에 보면 공무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위로부터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이 정권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과연 지금 이성윤 지검장을 저런 식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로부터의 어떤 지시나 간섭이 있지 않았냐 이런 의심도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고발도 됐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고 징계 사유에도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징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히 보안을 위해서 이랬다 이렇게 해명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네. 어차피 지금 이 공익신고인도 고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수사도 이루어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처벌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앞서서도 이제 전혀 기록이 남지 않은 부분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검찰이 공수처에 이성윤 지검장의 공수처 내 동선이 담긴 CCTV를 좀 보존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게 김학의 전 차관의 이제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애초에 신고했던 공익신고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고인이 권익위에 신고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요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 그 신고인이 김 처장과 공수처 차장 그리고 당시 이성윤 지검장과의 조사에 동석했던 사무관을 상대로 허위 공문서 작성죄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왜 허위 공문서 작성이냐면 아까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에 언제 출입했고 언제 끝났는지, 그러니까 언제 수사가 시작됐고 언제 끝났는지 그 수사 과정을 기록한 수사 보고서는 남겼거든요. 근데 그것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혹시 허위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이제 공익신고인이 검찰에 고발을 한 건데요. 그것을 확인을 하려면 청사한 내 CCTV를 봐야 합니다. 언제 들어갔고 언제 나왔는지 그 동선이 확인돼야 그것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검찰이 협조 공문을 공수처로 보낸 것 같고요. 지금
4월 7일 이후에는 그 해당 CCTV 자료가 삭제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공수처 입장에서 그것을 제공하지 않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존해서 나중에 협조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삭제된 다음 삭제되어 버리면 보존하지 않았다 삭제되어 버리면 공수처의 신뢰가 또 한 번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그 공수처가 해당 자료를 잘 보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을 태운 관용차의 운전사가 운전기사가 아니라 공수처장의 5급 비서관이다. 그래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차를 탔는데 그 차를 그러니까 김진욱 공수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운전한 게 5급 비서관이다. 이런 논란인데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 5급 비서관이 지난해 4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지난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김진욱 공수처장의 비서관으로 특별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서관의 부친이 2018년 울산 울주군수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그리고 이 부친은 추미애 전 장관과 한양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다. 그러다 보니 특별 채용이 아니라 특혜 채용 아니냐 이런 의혹이 하나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은 제 모교 한양대는 수십만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다. 동문회 자제분이 공직에 취직하면 제가 다 알아야 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전혀 사실 무근이다.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특혜 채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최일 평론가님 네. 그럼에도 과연 왜 관용차를 운전기사에게 네네. 운전해서 모셔와라 이렇게 될 것을 굳이 또 네. 5급 비서관을 보냈느냐 이것도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 우선 추 전 장관의 이야기가 절반은 맞아요. 예, 어떻게 특정 대학 출신이 동문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면 모르기가 힘들죠. 근데 여기서 또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 이건 논의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의혹은 의혹인데 팩트는 더 깊이 확인돼야 할 대목이 있는 것이고. 예. 자, 문제는 그럼 왜 5급 비서관이 관용차니까 이 전용 운전기사분이 계실 텐데 왜 5급 비서관이 운전했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엔 김진욱 처장이 밝힌 논리적 일관성에서 크게 위배되진 않아요. 왜? 보안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밖에서 관용차로 모셔왔다. 예. 출입 기록이 남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직원이 운전하면요. 만약에 이게 나중에 조사든 수사든 들어가서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 이분은 있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5급 비서관은 처장에 밀착되어 있는 최측근 참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답하지 않겠다. 노코멘트. 묵비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결국은 차량만 관리하면 뭐예요? 운전사를 통제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보안 유지의 측면이라는 점에서는 저는 관용차를 보내고 특별히 5급 비서관이 운전해서 이 지검장을 모셔오도록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일관성은 있는데 다시 원천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래야 했느냐? 이게 아직 해명되고 있지 않습니다.